김도영 선수 MRI 체크 결과 이게 이러니까 다쳤네. 아니 그게 아니라 뭐 MRI로 체크할 땐 여러 이유 때문에 체크를 하겠죠. 기아의 아시아 쿼터는 호주 출신 이제 유격수 이제 제러드 데일 선수를 테스트까지도 좀 해봤습니다. 그죠? 테스트도 해보고 확정은 뭐 아니죠. 당연히 확정은 아니죠. 당연히 확정은 아닌데 현재로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선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맞고 이미 이제 뭐 한 제가 2주 전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이제 이범호 감독이 이 데일 선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 내부 고민은 좀 있습니다. 뭐 내부 고민은 좀 있으면 뭐 또 이게 다른 데는 아시아 쿼터를 투수로 조금 활용은 하는데 뭐 등등등등 예. 선발 자원들이 꽤 있으니까 기아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불펜으로 한번 아시아 쿼터를 뭐 그렇지만 조만간에 내부 결론을 내리겠지만 그렇지만 예, 호주 출신 유격수 제러드 데일 선수는 긍정적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유격수가 고민이죠. 박찬호 선수 공백. 야, 요거 뭐 잡으려고 했죠. 하지만 못 잡았습니다. 잡지는 못했고 뭐 박민, 김규성, 정현장 선수로 이렇게 돌려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감독은 좀 부담이 좀 있죠. 뭐 데일 선수가 얼마나 뭐 잘해줄지는 몰라도 하여튼 오키나와에서 테스트 이렇게 했을 때는 스태프들의 평가가 굉장히 좀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데일 선수가 최종 온다고 하면 정현장 선수가 어려요. 2006년생이니까 어리니까 뭐 이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군 문제도 조금 빨리 좀 해결을 뭐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팀 내부에서는 막 머리가 막 돌아가겠죠. 복잡할 건데 데일 선수가 또 멀티 포지션이 조금 가능은 하고 뭐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는 좀 괜찮게 보는 것 같아요. 김도영 선수는 이제 3루를 기본으로 지금 유격수 병행 연습을 펑고 연습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유격수 병행 연습을 펑고로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WBC 대표팀에 합류하게 되면 이제 1월에 캠프 합류하지 않습니까? 사이판 캠프에 합류를 할 건데 3루가 주 포지션이 될 거고 그죠? 뭐 어느 정도 김도현 선수 같은 경우도 유격수를 한다 그러면 본인도 유격수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뭐 나 유격수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유격수에 대한 생각도 조금 있는데 유격수로 가면 이제 수비 부담은 좀 있겠죠. 좌우폭이 좀 넓어지고 송구에 대한 그것도 뭐 폭이 굉장히 넓고 수비가 굉장히 좀 내야에서 가장 까다롭죠. 유격수가.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유격수 준비는 하지만은 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갑자기 막 야 다음 시즌 김도영 유격수 바꿔 뭐 이런 그림은 그런 그림 가능성은 조금 낮다. 가게 되더라도 차츰차츰 놓여서 유격으로 좀 이렇게 좀 움직일 여지가 좀 있고 WBC 대표팀에 이제 합류를 이렇게 하더라도 햄스트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며칠 전에 기아 구단에서 MRI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이죠. MRI가 이제 근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잘 이렇게 보는데 MRI 촬영을 했는데 완전히 아물렀다. 기아 구단이 MRI 촬영을 하고 병원에서 햄스트링 부위를 쫙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아물었다.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체크를 받았고 트레이너 소견 괜찮다. 자, 의사 소견 괜찮다. 예, 확인을 완벽하게 조금 받았고 그리고 구단이 걱정을 안 하진 않죠. 하죠. 단지 걱정은 좀 하고 있고 이범호 감독도 격려하면서도 부상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뭐 대표팀도 모르는 바는 아니죠. 그럼 뭐 이렇게 걱정하면서 이 선수를 데려가야 되냐. 그만큼 중요한 선수. 김도영 선수의 또 의지도 있는 부분이고. 이제 또 부상도 다 나았으니까 젊은 선수기도 하니까 회복이 그냥 빠르잖아요. 부상도 다 나은 거 확인을 했으니까 본인이 또 다쳐본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 관리도 더 잘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또 하는 거죠. 롯데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외국인은 좀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롯데가. 외국인 스카우트 파트가 좀 뭐 그때 승민규 단장 나가면서 승민규 단장 주로 많이 했는데 거기가 시스템이 조금 약했어요. 그래서 기아에 있던 이제 코너 브룩스 기아 스카우트죠. 외국인 스카우트를 이분이 네임드들을 좀 많이 잡아왔습니다. 데려오는 네임드들을 꽤.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신분상의 틈이 좀 있어서 롯데가 영입을 했고 감보아 선수는 뭐 시장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롯데 감보아 선수는 뭐 제가 볼 때 뭐 취재하면서 느꼈던 거는 교체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교체 가능성이 좀 높다. 보루 선수 명단에는 넣어뒀지만은
더 나은 선수를 좀 영입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내부적으로 이야기들이 꽤 많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발꿈치 상태라든지 또 경기를 거듭하면서 상대가 적응하는 부분들 좀 물론 많이 던지기도 했지만은 관리를 못 받고 던진 거는 좀 맞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외국인은 지금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뭐 투수들은 둘 다 그렇다면 좀 바뀔 여지가 조금 더 크고 레이에스 선수는 가야죠. 재계약을 추진을 하는 거죠. 김상수 선수는요. 이제 FA 선언을 했잖아요. 본인 이제 시장을 보고 오겠다 했는데 사실 이제 FA 선언하기 전에 롯데 구단하고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눴습니다. 예. FA 선언 안 했다 그러면 재계약을 했겠죠. 재계약을 했을 건데 김상수 선수는 내가 뭐 FA 선언 해가지고 FA가 내가 돈 엄청 벌겠다, 돈 많이 받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FA 했다기보다 그냥 본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시장에서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뭐 그러니까 구단에서도 오케이 그럼 좀 돌아보고 와라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불펜 투수들이 큰 계약도 많이들 했잖아요. 많이들 하고 불펜 투수가 많이 부족하니까 김상수 선수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좀 나이도 좀 있고 하지만 구위도 괜찮잖아요. 또 그러니까 당연히 롯데도 재계약을 하려고 그랬죠. 또 FA는 선수의 권리니까 시장을 좀 돌아보고 오겠다. 또 롯데 구단의 실무자들하고는 김상수 선수가 뭐 연락도 꽤 계속 좀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네, 하고 있는 시장을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좀 안 나갔다 그러면 FA서는 안 했다 그러면 재계약 당연히 재계약입니다. 롯데 이제 아시아코트 왕혜중 선수는 뭐 아니죠. 뭐 이게 뭐 한번 뭐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뭐 구단에서 뭐 아니다. 우리 쪽 구단 쪽에서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롯데의 아시아코트는 선발이 되는 일본 쪽의 투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는 당연하죠. 당연히 올해 안 지금 올해 가려면 지금 20일도 넘어 남았는데 제가 말을 너무 좀 막 하는 것 같네. 하여튼 길지 않은 그거에 계약할 것 같아요. 외국인 선수들은 지금 메이저리그 지금 윈터 미팅 중이잖아요. 윈터 미팅을 조금 끝나고 나면 이 리스트업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좀 추려진 상태에서 컨택을 활발히 좀 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롯데가 외국인 선수는 좀 차분하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롯데 코치진 어떻습니까? 하는데 뭐 저 조만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최종 정리가 될 수도 있다. 이르면 이번 주 그러니까 뭐 이번 주 안 늦어도 뭐 최종 정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치진도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시즌 딱 끝내고 캠프 가기 전에 또 어느 정도 정리가 딱 다 되겠죠. 롯데가 이제 이게 사실 그 김태형 감독이 많이 좀 속상하죠. 이거 뭐 1년 2년 또 외부 FA 없고 마지막 해에도 외부 FA도 안 잡아주고 좀 속상해요. 그래서 이제 구단하고 사실 FA 시장이 열리기 전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좀 했나 봐요. 그 과정에서 구단에서도 감독의 의중을 좀 아니까 한번 으쌰으쌰 좀 해보자라는 식으로까지도 이야기를 했다고 김태형 감독은 저한테 말하면서 기대에 한번 차 있었는데, 그죠? 시즌 막판이었어 그게. 근데 안 됐어요. 안 됐는 이유는 롯데가 지금 냉정하게 보면 올해 만약에 성적이 좀 더 좋았다 그러면 FA 시장에서 구단에 오히려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말도 안 되는 그 연패가 빠지면서 내려앉아가지고 8월에 거의 93% 95% 가을 야구 진출 가능성이 그냥 뚝 떨어져 버립니다. 안 됐는데 108경기까지 잘하다가 마지막 뭐 30몇 경기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그거를 봤단 말이죠. 만약에 롯데가 가을 야구를 갔다 그러면 외부 FA 투자를 좀 더 했을 여지가 높았죠. 이까지 왔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이까지 됐구나. 그러면 이제 몇몇 선수들을 더 넣는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원하는 여기까지도 오게. 오히려 그래서 더 투자를 했을 여지가 좀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푹 꼬꾸라지는 걸 보고 모기업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더라고. 모기업이 좀 단호하게 고개를 좀 흔들어 버렸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취재하면서 좀 느꼈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현장 그다음에 프런트 이런 느낌하고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바뀌었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명확한 그게 있는 거죠. 물론 뭐 이전에 FA 실패 사례들 있고 또 올 시즌에 아쉬웠던 성적도 있을 거고 전력이 전체적으로는 약한 부분들이 이제 뭐 FA를 데려온다 해서 전력 급상승을 내는 게 좀 어렵다. WBC의 대표팀에도 없죠. 수비상도 받는 선수. 그러니까 이게 약해. 선수들이 보니까 롯데가 진짜 구성이 약하다. 그러니까 FA 한둘 데려와가지고 이게 얼마큼 바뀌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게 FA의 시너지 효과라는 것도 좀 있거든요. 한둘이 와가지고 이 한둘이 잘해서 팀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한둘이 와서 주위의 여러 선수들이 자극받아서 이 선수들까지도 같이 좋아지는 요런 그게 보통 이제 여러 팀들이 FA 효과라 그러면 이 선수가 와서 잘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선수가 와서 부대 효과로 이렇게 누리는 요런 걸 시너지 효과 요거까지도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 팀의 분위기면 분위기 또 수비가 좋아짐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투수가 또 안정이 돼서 또 좋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등등등등 이게 뭐 뭐랄까 막 하나라고 말하기 힘든 게 여러 가지가 바뀐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롯데도 뭐 이걸 모르겠습니까? 모르진 않을 텐데 좀 생각을 다른 쪽으로 일단은 내부 육성을 강화시켜서 지금은 내부 육성에 좀 더 집중할 때다 이렇게 하여튼 뭐 위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니 내부 육성에 더 힘을 쏟겠다고 하니까 뭐 올해 캠프는 하여튼 매우 힘든 캠프가 될 거다. 롯데가 이제 대만 갔다가 일본 이제 미야자키로 이렇게 캠프가 대만 미야자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냥 해마다 캠프 때 지옥 훈련 뭐 이러고 마무리 캠프 때 지옥 훈련 이러는데 올해도 캠프는 좀 빡빡해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삼성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그 삼성이 김범수 그리고 김범수 선수 접촉을 한 적이 없고 그죠? 홍건희 선수도 김범수 홍건희 선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처음부터 없는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처음에는 관심이 있었다. 정확하게 예. 지금은 내부 단속을 최선을 다해서 끝내려고 움직이고 있다. 내부 단속을.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강민호 또 김태훈, 이승현 선수 그죠? 우승현 예. 요 선수들 이 계약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맞아요. 그 맞고 박진만 감독도 이제 불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단 말이에요. FA 시장 또 그때 이중열 단장은 불펜 야수들 다 이렇게 본다 그러고 관심이 처음부터 없진 않았지만은 현재는 지금 내부 단속을 최선을 다해서 끝내려고 움직이고 있고 지금 현재는 지금 그쪽으로 지금 현재는 컨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부 단속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벌어지는 상황을 이렇게 좀 관망은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원하는 대로 몸값이 더 떨어진다. 그러면 뭐 그때는 움직일 여지도 있죠. 근데 현재로서는 예, 분명하게 딱 이야기합니다. 내부 단속. 제일 먼저 홍건희 선수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한번. 홍건희 선수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홍건희 선수 얘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볼게요. 홍건희 선수 얘기는 홍건희 선수가 막판에 조금 살아났어요. 조금 살아났죠. 홍건희 선수가 2+2입니다. 그죠? 2+2고 옵트아웃을 해서 나왔는데 그때에 이 홍건희 선수가 두산에 3년이 이제 FA 재자격을 하려면 올해 이제 그 1군 등록 일수를 채우지 못했으니까 3년이 남았으니까 FA 재자격을 하려면 4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년이 남았으니까 3년을 좀 채워줬으면 하는 게 약간 그런 의중이 조금은 있었나 봐요. 두산 구단도 선수가 그런 의중이 조금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눈치를 조금 보긴 봤다. 한데 두산 구단은 이 계약상의 상호 옵션이라는 게 2+2 아니냐. 그럼 플러스 2를 받아라. 받든지 2년에 15억 받든지 안 받든지 안 받든지 이제 그거를 딱 효구대로 양자대로 이게 선택을 하라니까 선수가 그럼 뭐 나가야 되겠다고 나갔는데 그럼 뭐 두산 뭐 룰대로 또 선수는 자기가 원하는 뭐 이게 여러 가지 협상이 가능하니까요, 그죠? 좀 이야기를 약간 그런 뉘앙스를 비쳤는데 안 됐는데 뭐 대놓고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고 두산에서도 뭐 넌지시 그런 선수의 그런 마음 같은 거는 약간 눈치는 조금 보였지만 뭐 그건 큰 변수도 아니었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보류권을 푸는 순간은 뭐 두산하고 계약이 안 되는 거니까요. 일단 뭐 삼성하고 홍근희 선수하고 좀 조인이 좀 됐다 이런 소문이 벌써 들린 게 지금 3주 넘었네요. 예? 3주 넘었어요. 이런 소문이 들린 게 제가 들은 것도 한 3주 넘었던 것 같아요. 김범수 선수 얘기하니까 김범수 하나랑 삼성이랑 줄다리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먼저 타팀 관계자가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바로 이야기. 그러니까 삼성이 불펜이 약하다는 거 알잖아요, 다들. 불펜 고민이 있다. 그거 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고 있으니까 다 여지가 있다는데 하여튼 뭐 명확한 건 지금은 일단은 내부 FA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거 맞고 뭐 그걸 삼성 쪽에서 지금 뭐 그런 기사도 조금 좀 나오더라고요. 뭐 그걸 대놓고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어요.